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 300만.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기준일지 모르나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현실을 까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의 중위소득은 월 284만 원 수준입니다. 즉, 300만 원은 결코 낮은 벽이 아니며 오히려 평균의 함정이 만들어낸 꽤 높은 허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300만 원을 쟁취한 이들조차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잔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퇴근길 마트에서 카트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결제 금액은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우리의 삶은 왜 더 얄팍해진 걸까요? 정부는 연일 축배를 듭니다.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 6개월 연속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발표하죠.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드디어 끝났다는 낙관론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안정된 숫자는 사실 완벽한 통계적 착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2%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동안 서민의 체감 물가를 결정하는 쌀값은 17.7%, 조기는 18.2% 폭등했습니다. 1,400원을 훌쩍 넘어선 장기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무자비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통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때로는 현실의 고통을 아주 말끔하게 세탁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 산 우유와 오늘 산 우유의 가격표가 같다면 물가는 그대로인 걸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올랐다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피하기 위해 더욱 영악한 전략을 씁니다. 가격은 묶어둔 채 용량만 50지, 10ml씩 은밀하게 내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그 주범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을 더 비싸게 사고 있는 셈이죠. 풀무원 전보 핫도그는 5개에서 4개로, 동원 참치는 100지에서 90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악랄한 스킨플레이션도 가세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재료의 질을 슬그머니 낮추는 방식입니다. 제너시스 BBQ는 100% 올리브유 대신 해바라기유를 섞은 블렌딩 오일로 바꿨고, 롯데칠성은 델몬트 주스의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외칠 때 서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가와 양은 소리 없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목 임금은 정체된 채 물가 상승이 실질 소득을 강제로 갉아먹는 스크루플레이션 SCREWFLATION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들의 지독한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물가 지수는 수백 가지 품목을 평균 내서 산출합니다. 5년에 한 번 바꿀까 말까 한 대형 TV나 가전제품 가격이 기술 발전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매일 사먹는 사과와 파, 달걀값이 폭등해도 전체 물가 수치는 낮게 잡힙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지표는 안정세이나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진짜 고통은 2.0%라는 정제된 숫자 속에 철저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지표 물가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체감하는 필수 생계비는 이미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광의 통화M이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이 조용한 약탈은 300만 원이라는 껍데기는 그대로 둔 채 실질 구매력만 200만 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토막 내버렸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은 결국 우리를 가장 위험한 선택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생존을 위해 내일의 소득을 미리 가불해 쓰는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무려 198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의 산이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월급 300만 원은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지표가 아니라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막아내기에도 벅찬 위태로운 방패일 뿐입니다. 과거의 빚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불리는 마중물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과 리볼빙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이번 달의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내미는 처절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층인 취약차주들의 연체율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기도 전에 숫자가 사라지는 이 기괴한 현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고금리와 고물가가 결합된 구조적 가난의 굴레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닫히면 골목 상권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점심 한 끼 10,000원이 부담스러워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들은 폐업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지독한 악순환, 즉 데스 스파이럴을 만듭니다. 기업은 원가 상승을 꼼수로 전가하고 소비자는 가처분 소득을 잃어가는 고금리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고개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조 속에는 우리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만든 착시 현상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붕괴하는 경제 생태계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통계라는 최면에 걸린 지갑을 깨우고 도둑맞은 내 월급의 진짜 가치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코노미 이거머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난의 실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통화신용보고서는 가전이나 IT 기기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지표를 낮추고 있을 뿐 먹거리와 주거 비용의 누적 상승폭이 서민의 실질 구매력을 후퇴시켰음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실질임금 하락이 내수 부진과 고용 악화로 연결되는 저성장의 덫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가 내 지갑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각자 도생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가계 지출의 데이터화와 체질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강조하듯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신용대출 갈아타기나 서민금융 입구루 같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새나가는 고금리 이자 비용부터 차단하십시오. 둘째, 가계부채의 공격적인 구조조정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기보다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활용해 단 0.1%라도 이자를 낮추는 다이어트가 생존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성격을 재편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 가치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금, 원자재 ETF 혹은 우량 배당주와 같은 해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합니다. 화려한 숫자로 포장된 정부 대책보다 매일 내 영수증에 찍힌 진짜 숫자를 믿으십시오. 경제의 이면을 읽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약탈의 시대에서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이거머니는 여러분이 통계의 마법에 속지 않고 진정한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